자, 이제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네. 준비하러 가겠고요. 정유민 사장님. 네, 일단 자, 오늘 본질로.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하루 종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. 소회, 평가, 수혜주 이런 거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짧게만 해드리고 진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제목은 서프라이즈인가 선반영인가인데 저는 상당 부분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 발사체의 사거리 제한이 이제 완벽히 없어진 거를 제외한다면 사실 서프라이즈는 거의 없었습니다. 거의 이제 예상된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안도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선반영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일단 대북 재료와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굉장히 때문에. 그게 크죠. 지금 네. 지금 봤을 때는 중국을 너희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한번 해봐라는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도 좀 뒤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직접 칼자루를 쥐어주는 그렇죠. 듯한. 예. 약간 그런 것도 어떻게 갈등으로 또 번지게 될 경우에는 이거 좀 낭패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단기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언론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미국과 이 중국 간의 싸움 구도를 몰아가면은 또 중간에서 피폐됩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잘 그 보도를 좀 정제했으면 좋겠는데 네, 네.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죠.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. 자, 일단은 의미가 있는 그 말씀하신 그 사거리 제한이라고 하는 미사일 네. 지침, 이게 지침이 참 기분이나 어감은 굉장히 좋지는 않았던 거죠. 네. 근데 그 지침을 딱 했으니까 이제 이제 풀렸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. 이미 다 돼 있어요. 네. 다 돼 있고 물밑으로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우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독침 무기들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이제 이제 외부에 좀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작년부터 이제 쭉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관련돼서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변동성을 좀 위아래든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고 저는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방산하고 자동차 쪽이 좀 수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상회담의 이제 후속 조치로 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해당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증시 본질로 돌아와서 테이퍼링이 지금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관련돼서 테이퍼링이 좀 붙잡고 있다 보니까 뭐 속도나 방향성 면에서 현 지수대를 크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거래 대금도 24조 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비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뭐 이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좀 4월 하순에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랑 비슷한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뭐 종목으로 조금 찾아본다고 한다면 화학업종 쪽이 이제 조금 선조정을 끝나고 이제 좀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. 우리 일단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쪽은 아직도 중국 쪽에서 조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선조정이 끝난 화학주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는 그나마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의외로 인터넷 게임,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쪽이 그러니까 화학주랑 인터넷 게임,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에서 시장 대비 강세를 만드는 가능성이 이번 주에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테이퍼링의 특성상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가 굉장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하루하루 나오는 환율 또 하루하루 나오는 뭐 미증시의 어떤 등락 그리고 하루하루 나오는 글로벌 뭐 원자재나 뭐 이런 수치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반응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한 주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번 주도 이렇게 속 시원한 좀 그런 움직임보다는 요 안에서 이제 딱 가둬놓고 이것저것이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제 이런 좀 소모적인 그런 좀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이런 이 소위 말한 이 끝발이라 그럴까 영향력은 뭐 오늘 내일 뭐 이 정도로 좀 한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백신에 대한 얘기는 특히 이제 오늘 정도 오늘 내일 이 정도에 좀 될 것 같고 이 미사일 지침을 풀어준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항공우주 쪽으로 좀 확장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. 항공우주 네. 쪽의 확장성과 또 방산 쪽의 좀 확장성을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번 주 한 월화수 정도까지는 좀 반등세가
좀 제법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아까 보입니다. 김현미 기자에서 한화 시스템을 한화 얘기해줬고 시스템, 뭐 한국항공우주, 뭐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뭐 비츠로시스,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 이슈에 좀 반등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. 발사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들 그렇죠. 찾아봐야 되겠군요. 그리고 발사체와 이제 무기 체계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한테는 이번에 탄도 직접적으로. 중량도 조금 풀렸나요? 탄도 중량 얘기는 안 돼. 그거는 이 탄도 이 발사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탄도를 무제한 실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봐야 뭐 1톤, 2톤 정도다 보니까 네. 그리고 그거를 뭐 수십 톤짜리를 실어서 나를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도는 그냥 알아서 하는 뭐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특히 이제 오늘 뭐 이런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에 대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시장이 알아서 움직일 것 같고 네.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주 강세는 인터넷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인터넷? 네, 드리고 싶고요. 뭐 네이버, 카카오, NC소프트, 궤도위성? 더 좋은 비지원 뭐 이런 쪽. 아니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수급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연속성을 좀 보이면서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차치하고 그거는 이제 월화 정도의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이제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네. 주를 좀 통으로 봤을 때 강세가 나올 만한 쪽은 인터넷 업종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선조정을 받았던 그런 화학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. 뭐 네이버, 카카오, NC소프트, 더존비전,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이 전 이번 주에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압축. 압축을 한다면 지금 트릭스터라는 신작 게임을 내놓은 NC소프트가 지금 일주일 만에 뭐 구글과 iOS 다 상위권에 올라왔거든요. 매출 네. 순위가. 그렇게 되면 지금 100만 원에서 80만 원 갔다가 이제 한 85만 원 왔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NC소프트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NC소프트 주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하고 비슷하네요. 비슷하네요. 네. 삼성바이오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. 그러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잠깐 조금 숨을 고르고 다시 또 준비하러 들어가겠습니다. 권재현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의 상위 리스트되어 있는 기업들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레포트도 좀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. 잠시 갔다 오도록 하죠. 자, 구체적인 좀 준비책이 필요합니다. 정계민 차장님, 네. 디테일. 바이오? 네. 바이오 얘기를 좀 꺼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네. 결국 분위기는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가 해줘야 돼요. 지금 바이오의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보면 1거래 대금이 뭐 10조가 채 안 됩니다. 뭐 네. 8조 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9조 5천억 정도의 그런 거래 대금이었고 이제 시장을 프로그래밍은 끌고 가는 히트 되는 없죠. 시세가 주목이 돼야 되겠죠. 주도가 없어요. 뭐 대형주가 있으면 좋긴 한데 대형주도 지금 별로 그렇고. 예, 그동안은 뭐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에서 코스닥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좀 투자 심리와 함께 좀 가라앉은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9조 5천억까지 좀 9조대 10조 밑으로 좀 떨어졌다 보니까 이게 좀 다시 좀 활성화가 되려면 역시 빠른 속도감과 또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 바이오가 좀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바이오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호재라면 호재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백신의 허브화죠. 백신의 허브화는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백신은 지속적인 이런 바이오 쪽에는 투자 심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또 하나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개최 예정인 이제 미국의 임상종합학회죠. 아스코라고 하는 네. 연례 학술회에서 일단 초록을 공개한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논문 발표가 이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뭐 백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뭐 녹십자,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해서 원료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빼도록 하겠고 네. 이제는 이제 아스코 뭐 임상 종합각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좀 선호도 그리고 여기서 뽑기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상 조약 학회다 보니까 여기서 뭐 논문 발표한다 그래서 당장 막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이 바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종목들 모두가 이렇게 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
연례 행사고 또 최대 행사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어느 정도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말 그대로 좀 연례 행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에 이 코스닥의 이 거래 대금은 분명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얼마만큼이 이제 확산이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이 초록을 공개했고 어떤 회사들이 이제 본문, 그러니까 논문을 발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사 같은 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표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. 6월 4일에서 7일까지? 6월 4일부터 8일까지 8일까지?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주 월화수 정도에는 좀 피크를 한번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항암제 관련 기업들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좀 굉장히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조금 선점을 해서 관련된 이벤트를 좀 맞이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해당되는 종목으로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일단 세 가지 뭐 한 서너 가지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 뭐 네. 녹십자는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가 더 크다 보니까 좀 차치를 해놓고요. 유한양행과 매드팩토, 한미약품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 종목인데 유한양행이 지금 이제 언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모이는 이제 그런 상태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임상의 진행 상태도 그렇고 기존에 또 기술 수출 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.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죠. 지금 뭐 10만 원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힘없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또 초록 발표에 이어서 이제 좀 논문 또 임상의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보니까 매드팩토도 좀 굉장히 좀 관심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기타 뭐 제넥신 뭐 이런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좀 백신에 관련돼서 좀 계속해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순수하게 이 임상 종합회만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임상 종합회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유한양행, 매드팩토 이 두 종목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종목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눈길이 가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 어쨌든 뭐 백신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 후속 움직임은 한 오늘 내일 정도면 뭐 거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난다면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는 임상종약학 바이오에 관련된 행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시장에 관련 그리고 미리미리 네, 준비를. 그렇죠. 관심이 높은 종목들 본다고 하면 뭐 단기 이 보유하신 종목들 같은 그러니까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해서 조금 소개를 드립니다. 네. 네. 자, 그럼 저 중에는 오늘 또 압축 유한여행과 매드팩토 말씀드린 두개 대로 압축. 앞서 첫 번째에서는 NC소프트 네. 압축했고 두 번째에서는 유한양행하고 매드팩토 네. 압축. 자, 뭐 지금 호가 접수되는 거 보니까 어떤가요? 뭐 예상대로네요.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두 종목이 좀 강하고. 강한 이제 호가가 좀 나오고 있고 약간 배제된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녹십자인데 녹십자가 한 4% 정도 좀 뭐 이렇게. 순서대로 이슈가 될 네, 수 네. 있겠죠. 그리고 좀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그렇죠. 비롯해서 발사체에 예. 대한 한화자 붙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, 우주 또, 한화 테마.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강세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오늘 우주 테마가 좀 강하겠네요. 우주 테마 강할 것 같고 이제 의외로 이제 또 그 스몰 원전, 그러니까 그 소형 원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한 6에서 한 7%대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태고요. 코스닥에는 이렇게 딱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이제 좀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이 좀 일부 바이오 쪽. 네네 바이오 쪽이 그래도 하나 둘씩은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까요. 뭐 시작하고 좀 말씀드릴게요. 반도체 쪽은 별 아직은 힘이 별 없나요? 얘기는 없네요. 네, 그러니까 별 움직임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은 없고. 그러네요.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는 뭐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?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렇죠. 거죠. 아직 그냥 크게 그냥 뭐 한 20조 할 거야라는 얘기만 좀 나왔다 보니까 그건 좀 지켜보고 그러면 이제 또 장비주들한테는 또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. 뭐 시간이 좀 알겠습니다.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.